줄여주세요. 개명. 정신, 개수. 무슨 여자 팔자고 63년생이니까 47세 됐죠. 47세 됐고 1, 11, 21, 21, 41, 51 순행하니까 신년 임술, 대추, 경신이 맞습니까? 아, 잘못 썼죠. 경신, 임술, 대해. 정명 하죠. 자, 이제 이 사주 구조를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자 팔자인데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성이 이제 투출하여서 인성격이죠. 그러니까 인성격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학문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할 것인데 주변의 글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음하죠. 그죠? 음하죠. 음하기 때문에 그 음지의 학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이제 지금 운세의 흐름으로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47세니까 자, 그럼 이게 그 관성이면서 그죠? 관성이면서 음적인 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사회 활동은 하는 운이죠, 이거 자체가. 여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운이나 인성운으로 흐르면 관운을 흐를 때는 어떤 패턴으로 살아요? 두 가지예요. 자기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은 남편 일을 돕거나. 남편 일을 돕는다는 것들이 이제 가사일 남편 일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관운에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남편의 성공 번영을 위한 정신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고 있겠다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직장으로 쓸지 가정에서 그 남편 봉양으로 쓸지는 사주 구조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성운에는 거의 이제 뭐 일하기 싫다 이거지. 일하기 싫다. 싫다. 그래서 거의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여자가 시군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의 집에 좀 앉아있기가 좀 어렵고, 자, 집에 있다면 무엇 하고 있습니까? 애들 키우고 있단 말이죠. 애들 키운다. 젊은 여자가, 그죠? 만약에 무슨 나이가 뭐 60대 70대 된 여자가 시군을 만났어요. 그럼 애들 키운다고 해석하면 안 되죠. 자식과 동거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나이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그럼 그 식신은 나의 어떤 무대지 않습니까? 그죠? 무대인데 이것이 20대에 임묘되는 운가. 그죠? 20대에 그 임묘되는 운가. 30대에 임묘되는 운가. 그죠? 40대에 만나는 것과 50대에 만나는 것, 60대에 만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관도 마찬가지. 관도. 자, 20대 관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 관이 입고됐다는 건 뭐예요?
직장용 그만뒀다는 거죠. 그죠? 직장 생활에 장애가 따르고 사회적인 내 명예나 브랜드가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근데 20대 관이 중요해요. 관이 중요해요. 20대 공부하고 있다면 뭐가 중요해요? 20대는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체의 비중이 이게 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시기에는. 그죠? 20대 관제구설이나 망신당했다고 자살한 사람 있어요. 그죠? 자, 근데 60대 되니까 뭐가 중요해요? 관을 중요시 쓴 사람은 관은 생명과도 같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명예를 평생 따라서 살았는데, 자, 그 명예가 그 사람도 20대도 30대도 잃고 40대도 잃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60대 이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젊어서 뭐가 중요해요? 죄가 중요하다면, 죄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관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명예에 대한. 그러니까 똑같은 노무현 대통령이요. 무인일주가 신월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 자살했어야 맞잖아요. 올해 기축년 만나가지고. 그죠? 식상 입고 해버리지. 기토가 가서 인 잡아가버리지. 그러니까 팔다리 묶어버리지. 내 명예를 또 흐려버리지. 그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50대, 60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근데 20대나 30대는 위협이 아니란 말이죠. 별거 없다는 거예요. 조금 고달프고 만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어떤 나이적인 상황, 인간 공통의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는 순간 누구든지 자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상. 응? 엄마 뱃속에서 웅크려 있지 않고 나온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응? 자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축자, 인묘 계속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자, 젊어서 이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버려요. 젊어서 화려하고 연애적 기질이나 자기 외모에 신경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체의 어떤 틀 속에서 가장 예쁘게 인생에 자기를 포장하고 화려하게 드러내고 그런 시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 공통의 나이 40대에 중년이 되면 다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공통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경제적인 파산은 뭘 의미해요? 중년의 경제적인 파산은 이혼당하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일어나기 힘들죠. 나이 먹으면 다 어떻게 돼요? 자신 없어지고 다 위축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주가 금일주건 화일주건 목일주건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바라요. 그러니까 40대 여자, 47 먹은 여자가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일단은 마음속에다 담아놓고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 중심인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 관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업적인 성분도 있고, 그죠? 사업적인 성분도 있고, 축중 개수 들었으니까요. 그죠? 기토, 편관의 성분도 있고, 같이 섞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신금 들어있고, 그 직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일 것이다. 그죠? 작은 조직일 것이고, 뭔가 비밀이나 가치 높은 것들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성분일 것이다. 내 직장이기도 하지만 내 사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임시직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그죠? 나이도 나이지만 뭐와 관련된 돈과 관련이 지어졌을 것이다. 근데 이 원래 형 맞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형 맞은 거. 비견이 위에 떠있죠, 형이? 이건 뭐예요? 겁재죠, 겁재. 그러니까 망한 놈 돈 빌려주는. 망한 놈 백호대살. 그죠? 백호대살. 망한 놈 돈 빌려주는 회사에서 영업하고 있더라는 거죠. 백호가 뭐예요, 백호가? 망한 거예요. 뭐 사주에 팔자에 백호대살이 있어서 괴강살이 있고 백호가 있어서 무슨 뭐 이제 시중에 뭐 안 좋은 일이 당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사주를 어떤 그 육신적인 해석이나 그런 거를 해석할 때는 이제 그렇게도 씁니다. 예. 그 해석이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닌데 사주에 백호 괴강만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문제죠. 이게 이제 임술 백호 들어서 이거 사주 베렸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하수라는 거죠. 이 사람의 관을 쓸 때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를 할 것이라는 거죠. 네. 망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음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그죠? 그런 직업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올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올해 기축년. 자, 기축년 들어왔다. 응? 1번 남편, 2번 직업, 3번 돈, 4번 자식. 뭐겠습니까? 뭐예요? 남편이 왜요? 왜요? 기토가 축토를 네? 기토가 축토를 들고 왔다. 그러면 남자가 이게 여기에 묻힌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뭐랄까, 올해의 그 시작의 이유는 기가 들어와서 생기는 상을 먼저 보고, 예? 그 다음에 현실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치를 보셔야 됩니다. 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가 들어오면은, 자, 목 있어요? 목, 갑 없죠? 인이나 갑 없죠? 자, 근데, 묘하고 뭐가 돼요? 묘하고. 묘를 충하죠? 그죠? 이게 올라가면 을이 되니까 을기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자, 이것은 뭡니까? 묘목은 나의 무대죠. 나의 무대죠. 나의 이제 무대, 손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가 좁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축이 와서 이제 격각하는 문제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고민을 하다가, 직업 변동, 변천사가 이제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충했잖아요. 자, 합으로 묶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흐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흐려진다. 흐려짐이고, 이 을기로 충했다는 것은 뭐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근데 축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축술 향하죠. 관하고. 그죠? 직장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나 어떤 그 영업 방식의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영업도 좀 잘 안 되고,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형 맞고 올해 이제
올해 이제 축 맞고, 그래서 이제 올해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기 직업적인 문제가 1번이라는 직업적인 문제. 그죠? 이 1번이다. 그러니까 올해의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 축이 들어와가지고, 이 수를 형하는 문제가 또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신금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나의 어떤 사회적인 감투나, 조건이나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진다는 의미가 있죠. 그동안 쌓아놨던 모아놨던 것들이 축에 입고되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떻게 걸어졌냐면 대출 영업을 했는데 영업사원들한테 이제 이게 걸렸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데리고 온 손님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면 너네가 뭐 몇 프로를 물어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대출 심사 누가 했어요? 회사에서 했죠. 자기는 영업만, 손님만 물어온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터지면 리스크를 니네가 책임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죠. 그만뒀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고 터지면 자기가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식상이 그러니까 12운성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임목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꾸 관대지잖아요. 그죠? 관대지면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장생지에서 올라왔다가 목이 꽉 졸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왜 졸라져요? 기축이니까 졸라진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정축 같은 거에서는 졸라질 일이 없잖아요. 같은 축을 만났어도. 그죠? 정이 들어와가지고 범이나 저기 토끼를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정축년하고 기축년하고 다른 게 그런 차이예요. 이게 목을 조르잖아요. 아니, 목을 조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편안하게 해주고 이건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축년에는 흐름이 완만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기축년을 걸어오면서 기축 경인까지 그냥 바닥을 치다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때보다는 훨씬 어떤 운기의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인 부분이. 이제 그런 특성을 잘 봐야 돼요. 천간에 어떤 글자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축 들어오면은 그냥 뭐 또 힘들고 무슨 뭐 축 들어오면 힘들고 12운성의 흐름도 있지만 천간에 달고 들어오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남편에 대한 문제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 축이 들어와가지고 축수를 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배우자 운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 올해 운세는 그러니까 번잡스럽겠죠. 일단 직장 그만둬야 돼. 이런 인성 이과하는 문제 있어. 그죠? 계약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직장하고 갈등 요소가 아직 남아 있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식상이 이렇게 막 펼쳐진 모양이 아니죠. 2007년도에는 그나마 영업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해수 들어왔을 때는. 그죠? 해묘 목국으로 도와주니까 식상 장생년에는 잘 됐단 말이죠. 해묘 목국을 이러니까. 자년부터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회사에서 이상하게 바꾸죠. 이상하게 바꾸잖아요.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사고 나면 물어라. 이게 형이란 말이에요. 형 되면 조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형 되면 조종. 중년이 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그만두는 거죠. 중년이 되니까 위에서 목졸라 밑에서 격각해.
그냥 결국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 그 팔자에 뭐 연에 있든 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저 묘가 식신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억압이 있냐 아니면 활발하냐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적이 없다, 여덟자에 식신이 없다, 그럼 있는 걸로 추상을 해서 아니요. 없으면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고통은 안 따르죠. 그럼 내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식신이 없더라도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냥- 직업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흐름 따라 가는 거죠. 12운성의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거죠. 없어 좋은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없어요. 아예 팔자에 안 드러나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잠깐 병 생겨도 이게 잘 안 죽더라고요. 기운이 소모돼서 이제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지나서 이렇게 운이 와가지고 칠 게 없잖아요. 예.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럼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도 좀 지장간에라도 있으면은 반드시 치고 지나가죠. 지장간에라도. 예, 반드시 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모 기축년에는 아무튼 대충 흐름이 이 정도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돈은 어떻게 돼요? 2007년부터는 좀 벌었겠죠? 그죠? 예.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제 돈줄이 좀 답답해지는 시기가 잠깐 와 있죠. 자, 언제부터 좋아진다? 내년에 경인 들어오면. 그죠? 경인 들어오면 이 경이 들어와가지고 또 한 번 또 잡아묶어요. 그죠? 잡아묶잖아요. 경인 들어오면. 을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거 을이니까. 을경합하잖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활동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돼야 범이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그때부터 좋아진다. 내년이 그러니까 경인년이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무인년하고는 또 얘기가 또 다르죠. 무인년일 때하고. 다음에 오는 건 이민년이겠네요. 다음 12년 후에 오는 거는 이민년. 이민년일 때는 아주 좋겠네요. 그죠? 도와주잖아요. 식상이 왕하고 재성이 장생하며, 그죠? 수생, 목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인에서 뭐예요? 인에서 식은 걸록하고, 식신은 걸록하고, 재성은 장생하며, 그죠? 돈 되죠? 장생하며. 천간에서 오는 글자가, 자, 뭐, 임이나 병이 있으면 자꾸 괴롭힐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장은 속에, 이제, 남편이나 좀 속을 새기겠죠.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올해 경인이라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천간에 있는 글자, 지지에 있는 글자를 같이 다이나믹하게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해 처음에 종결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종결이다.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에 있는 식신을 격각하고 충하고 하였으니 무엇이 따릅니까? 관제구설이 따를 수 있겠다. 연에 있는 것들을 건드렸을 때 관제구설이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개명한다고 법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범띠라서 올해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범띠라서 본의 아니게 이제 경찰서 갈 일, 무슨 재소할 일, 고소할 일 이런 일들이 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자꾸 주변에서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모 덕에 대해서 이제 논해보죠. 자, 이 집안은, 자, 누가 집안을 이끌었겠습니까?
엄마가요. 왜요? 왜요? 엄마의 세력이 강하죠? 엄마의 세력이 강한데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두 개가 더 있죠? 많은 건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죠? 자, 엄마의 세력은 강하나, 그 모친의 큰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뭐 하는 양반이에요? 아버지는 화죠? 화가 어디 있어요? 술중정화 있죠? 술중정화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 집 묘고 속에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벼랑쌀 돼 있죠? 형 맞아 있죠? 그죠? 아버지 덕 있어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이 술년에, 술 들어왔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뭐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반드시 좋게 못 돌아가셨겠다. 라고 나왔겠죠. 그죠? 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집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객사죠, 객사. 요즘 교통사고도 객사한 거고, 근데, 이 백호가 임하였으니, 아버지 자리에, 어떻다고요? 아버지가 중풍 걸려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치레하다가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죠. 그 유사주에 또 육친 중에 많은 게 어떤 육친이 많아요? 인성도 많고, 그 다음 또 뭐가 많아요, 육친 중에? 관이요? 관도 많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도 많죠. 비견겁제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형제도 많다는 의미예요. 비견겁제가 하나, 둘, 셋, 넷, 지지가정 5 많은 거죠. 형제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겠다는 거죠. 형제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겠고, 뭐 한 7, 8남매 된대요. 7, 8남매. 그죠? 7, 8남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럭저럭 그냥 가정 이끌어가지고, 나 겨우 그냥 시집 보내는 정도. 어렵게. 그 정도 그냥 집안인 거죠. 이 인성은 있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많이 분산되어서 그 기운은 약하지만, 원진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죠? 약하지만, 나 그냥 이 정도면은, 요만큼의, 시집 보낼 때 요만큼 줘가지고 그냥 보낼 수 있는 정도, 집안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조상을 논하자면, 할아버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때 집안 잘 사셨어요? 할아버지 때는 이거 뭐예요? 비견 들었죠? 비견 들어오고 식신 들었죠? 할아버지 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윗대 할아버지가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찢어 나눠 먹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아버지 때 재산 분탈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과는 묘예요. 개가 묘를 만나면 장생지죠. 장생지인데 이게 묘는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메말라.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친해요? 아니죠. 원진하고 있죠. 뜻이 잘